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권입니다. 오늘은 뭐 생산도 아니고 유통 분야, 특히 이제 수산 분야하고 인삼류와 인삼 제품류를 포함하는 가공상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갖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삼이라는 게 상당히 제일 기본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삼 재배부터 수삼 관리를 유통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인삼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해가지고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뭐 덜쭉날쭉한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인삼 산업 규모 자체가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쪽에서 계속 지금 연평균 5.3%라는 막대한 크게 지금 감소 추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삼 재배가 특히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인삼공사를 포함한 그 가공업체, 생산자 단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판매하거나 수매에 납품하거나 하는 그 판로가 보장되어 있는, 계약에서 보장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것이 한 55% 됩니다. 또 하나는 재배자가 마음대로 규모를 정해가지고 인삼을 갖다 재배해가지고 나름대로 영세 가공업체라든지 아니면 수삼 형태로 아니면 중간 상인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장 유통시키는 형태가 있는데, 요 45% 정도 시장 유통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45% 중에서 약 60% 이상이 수삼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그 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금산 도매 시장이라든지 인삼 약초 시장으로 이렇게 모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삼 유통 경로를 보면은 그 45%입니다. 45%가 주로 하는 게 중매인, 위탁, 중개인, 산지 수입상이 약간 비슷비슷하지만은도 서로 약간은 다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위탁 중개인과 도매상은 개말수도 있고, 중매인과 또 산지 수입상은 또 개말수도 있고, 중매인과 도매상과 중간 도매상은 또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가공업체나 도매 시장을 거쳐가지고 소비까지 가는데 상당히 좀 다단계로 복잡한데, 결국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 인삼 수삼의 전 유통 과정에서 유통 비용의 증가와 유통 마진의 증가 요인이 되면서 결국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소비자 수치 가격, 소비자 지불 가격이라든지 생산자 수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수삼 도매 시장, 수삼을 대표적인 가격에 형성되는 수삼 도매 시장은 우리나라의 금산 이 지역에 세 개소가 있습니다. 세 개소가 있는데 금산 수삼 이게 제일 큽니다. 수삼 농협, 그다음에 민영 있는데, 거래 실태를 보면은 제일 성수기 거래가 수학대입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가 11월 중순이나 11월 초까지 되는데, 그 외에 약 60%, 한 40%가 이때 손이 됩니다. 60%는 주산지 농업 판매장이라든지 중간상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저장했던 물량이 연중 거래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되는 가격이 주로 한국의 수산 가격은 세계 도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일반적인 기준 가격 기능을 제시하지만도, 여기서 기준 가격으로 했지만도 실질적인 기준 가격이 되지 못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각 시장마다 각 동일한 상품마다 다 등급이 틀리고 판매하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생산자나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그 기준 가격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 가격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잘생겼느냐, 크기가 큰가, 산지가 어디냐, 토양이 뭐 항토냐, 일반적인 토양이냐, 색깔이 항토 색깔이냐 아니면 진흙 색깔이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런 요인을 결정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약 40가지 됩니다. 등급이 기준을 못 지키는 요인이 실제로 이렇게 판매되지는 않지만도 약 40가지 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걸 보면은 상인은 물론 일반 구매자들도 이런 걸 갖다가 구분을 하지 못할 실정이에요. 상인은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소비자와 재배 농가는 수삼 거래에서 거래 교섭력이 상인에 비해서 매우 낮아가지고 일방적인 상인의 제시 가격 정도가 기준 가격이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등급이라기보다는 아까 산지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든 요인이 다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 40가지 이상의
등급이 나눠지는 묘 복잡하고 아주 이거 이걸 갖다 전 근대적으로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이런 등급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삼이 아까 그 기본 원료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수삼에 대해 가지고 79개의 잔류농약 그 허용 기준치, 그다음에 두 종의 중금속 기준치는 있지만은도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성 검사 같은 건 규정은 없습니다. 그 만약 그 연근이 있는데 5년근 이상 수산물 갖다 신청을 하면은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연근 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연근 검사를 한 게 작년 수확 면적의 65.3%인데 이 65.3%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그 지정포입니다. 그 납품 인삼공사라든지 조합으로 납품하는 그 지정포지 일반 시중으로 수산 형태로 나와서 도매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인삼 제품류는 어떤가? 인삼 제품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도 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는 인삼류라고 해가지고, 인삼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뿌리삼 그대로 원행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홍삼, 뭐 백삼, 아니면 흑삼, 아니면 태극삼 같이 인삼의 원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의 세미 그 가공 처리만 한 거고, 이것을 갖다 인삼류를 갖다가 원료로 해가지고 분말이라든지 정제라든지 환이라든지 액기스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이런 걸 만든 걸 대부분의 제품을 갖다 제품류라고 하는데, 이걸 더 아시고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수삼이 생산돼 가지고 수삼으로 그대로 이렇게 유통되고 먹는 것은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삼류라든지 인삼 제품류로 가공이 되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공 중에서 홍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홍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가공용 중에서 60.8%가 가공인 중에서 그 인삼류 원행을 유지하고 있는 백삼, 홍삼, 흑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삼 제품류, 정, 분말, 환, 이런 쪽으로 상당히 한 2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홍삼 제품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산업의 어떤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전국에 약 인삼류 가공업체가 약 660개여서 추정되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한 40% 정도가 백삼입니다. 그 외에는 원행삼들이 갖다 조합해가지고 있는 홍삼, 백삼 이런 거고요. 이 중에서 충남이 약 80%, 520개소가 금산을 중심으로 충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충남 지역이 인삼 가공, 인삼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인삼 제품류 제조업체가 약 670개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충남이 역시 제일 많습니다. 이는 충남 지역 어떤 인삼 가공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특징이 뭔가? 인삼공사 일부 농협협동조합 중앙에 인삼 혹은 또 일부 인삼조합 같은 가공 공장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영세하다.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 내지 8%가 개별 농가나 비법인 영시업체다. 조그맣게 집에서 전에는 어떤 소리까지 했냐면 가마솥 걸어놓고 그냥 찐다고 해서요. 이런 거 할 만큼 개별 영세 농가들이 직접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 농가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생산한 수삼이 100이라면 한 5 내지 10% 정도만 해가지고 제품류를 만들어내가 냅니다. 그리고 4인 이하 종사 사장을 포함해 종사직원 4인 이하인 제조업체 수가 전체 약 70%. 얼마나 이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삼 제품류의 유통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인삼 제품류 유통업체 유통 체계는 오히려 더 여기 보면 인삼공사라든지 인삼조합 같은 가공 공장을 별도로 이렇게 바로 지정포에서 가는 걸 놔두고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요. 길 때는 6 내지 8단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2011년도 약사법 개정할 때 문제가 됐던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많이 들고 유통 마진이 많이 돼 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누구한테 전가되느냐면 소비자와 생산자에 전가된다.
결국 뭐냐면은 그는 하나로 조합하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인삼유 및 인삼 제품 제조업체는 우리가 신고제도입니다. 신고제도고 우리가 그 공장에 있는 지역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는 제도인데 단 여기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예정이 있어요. 경작자가 수삼을 생산하는 경작자가 자기 수삼을 원래로 집에서 인삼유를 갖다가 103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런 수집업자 중간 상인에게 넘길 때에는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은 좀 약간 느슨한 행태라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간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삼유 검사는 어떻게 되냐? 아까 수삼하고 틀립니다. 인삼유는 그 의무사항과 예외사항이 있는데 판매 수출 제조업자, 도매 수집업자, 판매 목적 수입업자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여기도 자가 제조자, 자기가 집에서 제조한 거나 제조자라든지 그걸 갖다가 수집자가 수집한 그런 수집자가 인삼유의 일정 기준을 표시하면은 인삼 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 시에는 이것도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검사 업체와 실적이 있는데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자체 검사 업체는 이것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우리 약사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얽혀가 있는 사실입니다. 자체 검사 업체는 검사기관장으로부터 자체 검사 지정받고 만약 받으면은 자체 검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 작년 실적을 보니까 자체 검사 실적도 계속 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검사 종류는 뭐 이렇게 연금 품질 포장 표시 검사가 많지만은도 상당히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 좀 낮아요. 표본 수도 낮고 표본 낮아 가지고 기준 미달 비율이 약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처벌 사항들이 굉장히 가볍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유통 중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은도 인삼유 전체 생산량의 단속은 0.03%. 이건 뭐 하나만한 식이다. 아니면 이 반대로 대단히 다 품질이 좋은 우수한 제품이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것도 허위든지 하는 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오늘 인삼산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는 약사법하고 인삼산업법 인삼유관 특례조항이 있는데 인삼유 검사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맞지만도 인삼산업법 인삼유 검사 기간 의약품 제조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신청이 된 데는 자체적으로 인삼 약사법에 의한 검사를 갖다 특례조항으로 제야 됩니다. 그때 유통특례사항은 인삼산업법이 인삼유 제조업자 분목을 신고한 홍삼 103을 의약품, 한약업사라든지 의약 도매상이라든지 약국 개설자라든지 한약 취급기관에 이제는 특례조항에서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판매가 가능. 이것이 약사법에서 특례조항으로 인정된 건데 이걸 조금 보면은 2015년 5월달에 이제 약사법이 개정된 이때 이제 특례조항이 된 건데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 내용은. 그다음에 자격과 의무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유 제조업체만 되고 그다음에 유통 판매 조건은 인삼유 검사 기관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다 이제 이거 되면은 다 의약품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거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0 약사법 개정 이후에 약품용 인삼유 판매는 개정 약사법 후에는 일반 약초 가게와 인삼사는 의약용품 인삼을 갖다 유통 판매가 불가능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삼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상품인 수삼과 인삼유, 그다음에 인삼 제품류를 간단하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해난과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수삼이 해나는 것은 아마 제가 농업 분야에서 품목별로 보면은 농업 분야에서 품목별로 가장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이 인삼산업이고 인삼산업 부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이 유통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국내 인삼산업 가장 낙후된 분야로 제가 판단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존 상인 중심의 전통적인 유통 체계가 시스템과 고객 중심의 어들 마케팅, 고객 중심의 체계적 유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삼 거래 시설이 낙후해가지고 유통 경로 구성원이라든지
혹은 또 소비자 니즈를 갖다 충족 못 시키고 있다. 유통경로 구성원은 지금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마인드 컨트롤 다시 경영 마인드가 미흡하고, 그리고 거래 시설은 도매 거래 시설이 난립하고 구매자 니즈에 맞는 어떤 충족을 하기 위한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 그다음에 비체계적인 수산 도매 유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 행성이 공정성 문제, 거래의 투명성 문제, 이 결과적으로는 수입 매매에 의한 개인 거래, 개별 거래거든요. 그러면 거래에 의하고 거래의 정보를 갖다가 공개성이 미흡한 거라든지, 그럼 그게 결국 뭐냐면 공정 가격 형성이라든지 유통비용 절감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확보라든지 수산물 등급 표준화 품질 인정제 조합이라든지 현대기 유통 시스템 전환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다음에 수산출하에 있어가지고 안전성 확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수산의 출하 및 유통 과정상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이 지금 현재 거의 소외되어다시피 하다. 수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은 자꾸 낮아진 실정이다. 결국 수산이라는 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소비자들이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어가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2011년도 약사법과 같은 현실이 계속 되버리는 겁니다. 왜? 소비자의 건강을 챙기는 게 약사법인인데 약사법인데 거기서 건강을 챙기는 거 여기서 안 챙겨주니까 그쪽에 챙겨야 되는데 그쪽에서 또 무슨 법만 개정하면 또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럼 언제까지는 악순환되면서 소비자는 이를 반대하고 이는 그게 이쪽에서 먼저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 공정거래 기반 구축이 미흡하다. 표준 규격화, 포장의 비규격화, 그다음에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다음에 산지와 연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인정제도나 정보 시스템이 소비자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수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첫째가 가장 큰 게 등급별 가격 형성이 불공정하다. 이것은 좀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가격이 차별화돼야 되는데 난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내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이 전국에 잘 많이 없다. 그러니까 출하 선택권이라는 게 상당히 좀 검사지역이 제한돼 있다. 그다음에 가격 등 거래 정보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다음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장 적다.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가져가니까 내가 못 믿을 가격이더라는 게 실제 조사 결과 재배 농가 입장에서 본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인삼 제품에는 이제 어떤 해난이 있는가? 인삼 제품류가 표준 규격화 미흡하다. 아주 인삼공사라든지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충성도가 상대로 높은 대기업이라든지 규모가 되는 어떤 그런 걸 아니고,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 농가 제조업체, 그다음에 영세 업체들이 어떤 그런 공동 브랜드가 어렵고 개별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참 의심스럽고 신뢰성이 어렵고 하는 그런 게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유통경로라든지 주류시장 유통경로에 극히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누가 약장사라든지 중간상이라는 장애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요인을 갖다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되고 있대요. 여기서. 그래서 영세 제조업체의 조직과 공동화 규모화 전략을 갖다 모색할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인삼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제품 유통, 제조업체나 제조 농가마다 성분이 틀리고 그걸 원인이 틀리고 레시피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사 먹어야 될지 맞아야 될지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나중에 질려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가짜 홍삼 약 11만 병인가 10만 병 제조 판매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게 지금 인삼 제품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점은 아니지만 해난입니다. 인삼 제품류 시장 구조의 양극화입니다. 인삼공사 일부 농협의 가점적 시장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위에 600개 이상의 아주 중소 영세업체의 경쟁적 시장 구조로 양극화돼 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임상공사의 시장 점유율 70% 약 육박하고 있는데, 특히 홍삼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뭐 나무라고 문제 된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쪽 600개의 중소업체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인삼공사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 홍콩 시장에 수출을 해도 쫓겨나는 신세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뭐 개성 인삼이다, 파주 인삼이다, 경상북도 인삼이다, 금산 인삼이다 하지 말고 한삼인 조그마한 거 하지 말고 좀 공동 브랜드를 농협 공동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 나가가지고 차별하고 시장 차별화, 가격 차별화 하라고 엄청 많이 했지만도 나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출 시장 직접 나가 보니까 인삼공사한테 쫓겨난다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데 어느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의 인삼 제품이 낮은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러니 영시한 농가와 영시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이 있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은 약장사, 중간 상인, 비시장 외 유통객으로 판매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인삼 유통의 어떤 사건이 자꾸 터진다. 잠재적인 폭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럼 제조업체에서 보면은 어떠냐? 아까 농가에서 본 거지만 시장이 인삼공사 정관장 독점 구조다. 맞죠? 이건 뭐냐면은 씨름판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몸이 약한데 왜 당신은 몸이 큰 사람이 씨름판에 들어가고 우리 몸이 약한 사람을 그냥 죽이려 하느냐? 그럼 자기 몸을 키우든지 자기 기술을 키워가지고 맞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큰 놈이 씨름판에 들었다고 큰 놈이 씨름판에 왜 들어오냐? 왜 죽이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 내 천설을 좀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도. 그러면 자기 몸을 체력을 하든지 자기 기술을 향상시켜가지고 대항을 하든지 차별을 해야 되는데 씨름판에 너가 왜 역도선수 안 하고 씨름판에 들어가 괜히 힘약한 우리 선수를 죽이려느냐라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간단히 보면은 대내적 환경 변화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내적 환경 변화를 보면은 생산 재배 환경이 극히 안 좋습니다. 노동력 부족, 재배 적지 어려움, 생산량 거래서 감소, 인삼이 그러다 보니까 이동 경작의 패턴이 됩니다. 이동 경작 패턴이 나오니까 품질 저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수요 환경은 이어 반대로 고품질 안전 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통 환경은 공정성, 투명성, 관련 정보의 공개성 같은 것이 급증화 필요성이 올라오르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고, 인삼 제품 환경은 열악하다. 법 제도적 환경은 수산물 재배 수학전 안전성 검사체 같은 게 좀 필요성이 정대되고 있지만 우리 인삼 산업법 내쪽에서 우리 쪽에서 방어하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 대외적 환경은 특히 중국입니다. 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인삼 산업이 지금 잘 아시겠죠. 제가 중국 동국 삼성 인삼 지역을 한 2번 갔다 왔는데 시장 강업체까지를 다 갔다 왔는데. 대대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성정부에서 지금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 장백삼, 다시 말해서 금산 지역에서 종자를 가져 나가가지고 임화 재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고래삼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백삼이라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장백삼 백두산 산麓 지역에 임화 나무 밑에 장안 개간을 해가지고 심는 건데 지금 그것도 많이 산림을 훼손한다고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주 잠재적인 우리의 어떤 경쟁 대상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 인삼 시장 보죠. 한때 제일 큰 홍콩 시장에서 한국 인삼하면 정관장하면 난리다고 하죠. 지금은 상징적입니다. 거의 상징적이에요. 인삼 제품을 파는 데 가면은 한국 인삼공사가 나온 정관장이라는 제품도 우리가 있다 하고 이렇게 앞에 얼굴 마다보면 내놓을 뿐이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거의 많이 상실해가지고 상당 부분 거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과 캐나다 삼은 빈자리를 갖다가 메꾸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인삼산업 수사 분석을 해보니까 기여인도 많습니다. 기여인도 많은데 소비자의 건강, 웰빙 관심 거죠. 그 다음에 인삼의 식품 또는 약품화 출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다양한 인삼 제품 개발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고려섬 인지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강점 요인도 상당히 우리나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배 적지라든지 생산 재배 환경 악화, 경영비대라든지 우리 인삼농 재배농가가 경영 수지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국내 비체계적인 인삼 유통 질서와 시장 구조, 그다음에 한중 FTA와 국내 인삼 산업 위축 우려. 만약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게 가격이 싼 장백상 인삼이라는 장백상 홍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아마 늦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산부분 유통 체계 개선을 보면은
거래 투명성, 공정성, 정보의 공개성 확보를 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경매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정보가 유통 참여자 간 실시간 쌍방 그 교통 교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정보 수집 분산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고 연건이라든지 산지 등급 검사의 그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요. 아까 뭐 그 재배 농가는 돈 때문에 안 된다 뭐 하지만은도 이것이 저는 막 이거 상당 부분 일시적인 전환을 할 때는 반발도 있고 상당히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손실이라기보다도 그 비용 지출 그 요인도 되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초기에 정부의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생산자 자조금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스템은 그 어떤 해야 된다. 그래야 국내 수요자나 수출 상품이나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근간이 됩니다. 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산 도매 시설 현대학 제가 그 가락동 도매 시장 시설 현대학 할 때 하도 안 되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경기 지역, 강원 지역 그 한수 이북 지역에 있는 그 수산물들을 갖다 그쪽으로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그쪽에서 공정한 도매 유통을 위해서 그쪽에서 가락시장 시설 현대할 때 수산 판매장을 하나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아니지만 그만 얼마나 좀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금산 지역 도매 시설을 갖다가 도매 거래 시설을 갖다가 공영 시장화 해야 된다. 공영화 해야 된다. 지금 해결 있는 것 같다. 그 하나의 제1 방안으로서 세 개를 통합 정비시켜가지고 하나의 공판장에서 세 개의 법인이 들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든지 하고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새로운 도매거래 시설 하나 해가지고 경쟁 체제를 갖다 도입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꼭 해야 된다기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지금 생산량도 줄어가는데 하나의 공영시장화 시켜가지고 세 개의 법원이 하나의 도매시장 들어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 제품 부분은 뭐냐? 이겁니다. 제일 처음 인삼 제품이 온갖 그 유통 경로를 유통되고 있지만도 감히 사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이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충성도가 인지도가 있고 충성도가 높은 정관장이 가격이 비록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상당히 높지만은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지만은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지만은도 그걸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가 저걸 어떻게 사 먹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혹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싼 값에 혹은 1+1 판매 그 마케팅 전략에 이렇게 사는 게 상당 부분 주류 그 메인 그 스트림에 들어가 가지고 야 저거는 값도 싸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다, 인정된 거다, 보증된 거다 하고 사 먹는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치되고 그다음에 인삼 제품 시장 구조가 개선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맞습니다. 향후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 다시 말해서 일부 인삼공사라든지 대기업 같은 건 대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 달아. 그다음 인삼농협이 그 대표적인 또 그인데 인삼농협은 공동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와 경쟁 체제를 갖추고 가격 차별화하고 수출해서도 서로 그거 하라. 인지도를 높이고 좀 높이가 수출해서 경쟁하라. 그다음 민간 중소업체 공동 브랜드들은 제발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 5% 정도 되는 한건 농가를 제외하고 영세업체들은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하라. 기준, 레시피를 마련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적어도 가격은 낮지만 적어도 이것은 어느 정도는 그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법제도 부분 이게 상당히 마지막 그인데 2011년도 그렇게 난리지었던 게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 발전 대책 일환으로 정부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일환으로 인삼산업법 중 인삼류 검사 예외 규정의 삭제가 상당히 됐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예외 규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검사조항에서 시행령 제3입니다. 인삼류 제조자와 수집자가 인삼 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연결되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이 경우 인삼 제품류가 제조되기까지 인삼류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리라이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삼류 검사와 안전성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인삼류 검사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법제도 부분에서 한편 정부는 2011년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 및
판매 유통 질서항력을 위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가지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 규격에 구분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게 하였으나 그 약사법 개정 2015년에서 신설 조항으로 자가 제조 후 수집자가 판매할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특례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조 유통 특례 사항으로 인정되었지만 유통 중 제품 검사의 강화와 위반의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약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한 인삼류 안전성 검사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언제든지 이 부분이 안전성이 확보 안 되면 언제든지 약사법에 관련해 가지고 조항 개정 요구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이때 또 데모하고 할 것입니까? 미리 따라서 인삼산업법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라. 좀 인삼산업법 내에서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검토 신설하여 엄격한 제조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약사법에서 언제까지나 간섭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위반에 대한 책임과 벌칙 기준 강화의 검토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해드렸고 오늘 제가 수삼을 연료로 해가지고 인삼 제품류에 대한 어떤 그 유통 문제 쪽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